지금 여러분께서는 김경래 기자의 최강 시사를 듣고 계십니다. 네, 지금 우리는 어제 확진자 증가 수가 100명대 이하로 20여일 만에 떨어졌습니다. 지금 안심할 단계는 아니고요, 당연히. 하지만 국면이 좀 바뀌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은 할 수가 있는 상황인 거죠. 근데 이제 유럽 같은 경우는 지금 폭발적으로 지금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보다 더 확진자 수가 더 많은 나라들이 생겨나고 있는 거죠. 지금 상황을 어떻게 읽어야 될지 오늘은 2015년 메르스 사태 때 국립의료원 상황실장을 하셨던 분입니다. 지금은 서울대병원 중동지사장이시고요. 지금 해외에 계십니다. 권용진 교수님 연결해서 관련 얘기 좀 나눠보겠습니다. 권 교수님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예, 지금 아랍에미리트에 계신다고요? 네네. 예, 그 중동 지역도 보면은 이란 같은 경우에는 증가세가 이렇게 좀 걱정되는 수준 아니겠습니까?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중동은? 예, 중동 사정 말씀드리기 전에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에서 코로나랑 싸우고 계시는 의료진 여러분께 네. 감사하다는 말씀이랑 네. 환자분들께 힘내시라는 말씀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이곳 UAE도 1월 29일 날 처음으로 확진자가 나왔고 네. 어제까지 감염자가 98명 정도로 증가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아랍에미리트가 그렇다는 거죠. 예. 네네. 네. 중동은 전반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중동 전반적으로도 이란 때문에 네. 많은 확진자들을 우려하고 있는 상황이고 예. 점점 공포가 커져가고 있는 상황이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란 같은 경우에는 지금 10,000명이 넘었어요. 12,000명이 넘었는데 확진자가 사망자는 600명이 넘었고요. 근데 다른 중동 지역은 아직까지 그 정도 확산세는 아닌 것 같아요. 이게 왜 그런 거죠? 왜 이란만 이렇게 유독 확산세가 폭발적인 거예요? 아직까지 이란이 왜 그렇게 됐는지까지는 알 수 없지만 네. 다른 나라들도 점차 확산이 되고 있어서 아하. 이란만 문제인지 아니면 다른 나라들도 비슷한 상황이 올지는 좀 더 기다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지금 두바이 같은 데가 사실은 중동이나 유럽으로 가는 관문 중에 하나지 않습니까? 이런 데가 굉장히 네. 대책이 많이 필요할 것 같은데 어때요? 그쪽은 어떤 대책이나 이런 것들이 원활하게 좀 진행되고 있습니까? 보시기에? 그런 점을 우려해서인지 UAE 예. 정부도 매우 바쁘게 움직이고 있고 예. 이틀 전에 레바논, 터키, 시리아, 이라크 등의 항공을 무기한 중단한다고 발표도 했고 네. 17일부터는 상당한 국가들의 입국자들에 대한 비자 발급을 중단하겠다고 발표한 상황입니다. 지금 유럽하고 미국도 그렇고요. 확산세가 계속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 WHO 세계보건기구가 팬데믹을 선언을 했는데 세계적인 대유행을 선언을 했는데 이게 좀 늦었다라는 지적도 있고 그래요. 교수님이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좀 늦은 감이 있습니다. 이미 중국과 한국의 경험이 충분했기 때문에 네. 선제적 대응을 해야 하는데 상황이 벌어지기를 기다렸다가 발표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고 WHO가 세계적으로 좀 신뢰를 잃지 않을까 걱정이 있습니다. 네.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요. 일부 국가, 11개 국가에 대해서 특별 입국 절차를 진행을 하다가 이걸 모든 나라로 확대를 했어요. 물론 봉쇄를 한 건 아닙니다. 입국 절차를 더 치밀하게 하겠다 이런 건데 유럽 같은 데는 아예 봉쇄를 한 나라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게 나라마다 좀 사정이 다르긴 하지만은 이게 어떤 지금 조치를 취해야 되는지 그런 기준들이 다 달라가지고 좀 혼란스러운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교수님이 보시기에는 어떤 상황입니까 지금? 감염병 관리의 첫 번째 원칙이 감염원을 차단하는 것입니다. 네. 감염원을 차단하기 위해서 입국 금지를 할 거냐, 네. 아니면 검역 조치만 강화할 거냐 이런 판단은 국가적인 판단인데. 네. 입국 금지를 하지 않는 한 감염원 차단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다만 입국 금지를 할 경우에 밀입국이 늘고 이런 부작용이 있을 것이다. 네. 이런 우려들이 있는데 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사실상 섬나라이고 네. 간첩을 잡는 나라여서 밀입국이 거의 불가능하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나라에서는 상당히 입국 금지도 효과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판단은 각 국가의 정치적 상황에 따라서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네. 이게 뭐 경제나 방금 말씀하신 정치나 이런 상황들하고 다 연동되는 문제라서 무작정 막는 게 능사냐 이런 의견을 가질 수도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뭘 더 중요하게 생각할 것이냐 이게 중요한데 네. 이런 판단을 할 때는 국민들이 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정치적 상황이라든지 경제 어려움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국민들한테 설명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유럽은 보면은 이제 그 나라 내부에서도 이동을 금지하거나 아니면은 국경도 이렇게 봉쇄하는 이런 전략을 취하는 나라들이 생기고 있어요. 이쪽은 그 정도로 심각하다고 보면 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주민등록제도 같은 것이 없기도 하고 아하. 관리할 수 있는 그 의료 자원들이 유럽 같은 경우는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네네. 좀 더 감염원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우리나라 상황은요. 제가 앞에서 뉴스 브리핑에서도 말씀드렸었는데 지금 100명대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23일 만에 확진자의 증가수가. 네. 이 상황은 어떻게 국면이 좀 전환되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뭐 조심스럽겠지만은 교수님이 판단하시기에는 어때요? 아직까지 그런 판단을 하기에는 좀 이른 것 같고 네네. 신천지 그 전수조사가 끝났기 때문에 네네. 끝난 이후에 검사 대상자를 바꿨거든요. 네. 그것 때문에 발생하고 있는 착시 현상인지 아니면 정말로 감소세가 나타나고 있는 것인지는 좀 더 네. 지켜봐야 확인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우리도 이제 뭐 확진자 수가 이미 8,000명을 넘은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게 방역을 완전히 차단하는 그 감염자를 차단하고 일일이 다 추적하는 것보다는 피해를 최소화하는 전략으로 지금 이동하고 있는 거 아니냐. 근데 실제로 그렇게 얘기도 하고요. 방역 당국에서.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게 이동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보세요? 전략을 바꾼다 이런 거는 처음부터 잘못된 개념이고요. 아, 그래요? 네. 이 바이러스는 중국에서 발생했을 때부터 네. 코로나 제로를 목표로 할 수 없기 때문에 네네. 감염원을 차단하는 정책과 감염 확산을 늦춰서 피해를 최소화하는 전략을 동시에 추진해야 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당연한 전략을 가지고 네.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고 네네. 그 두 가지 다의 전략은 아직도 유효하다고 보는 것이 옳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또 어차피 그 본질적으로 투트랙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맞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걱정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소규모 집단 감염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뭐 콜센터 같은 경우는 소규모라고 보기도 힘들고요. 그리고 뭐 교회나 이런 데서 계속 그 소규모 집단 감염들이 이어지고 있는데 이 상황들은 어떤 식으로 관리해야 되는 상황인지 좀 말씀 좀 해주시죠. 당분간은 소규모 집단 감염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무증상 감염자들의 전파력이 있고 네네. 초기 증상이 경미하기 때문에 건강한 사람들의 경우에 증상이 간과되기가 쉽습니다. 특히 마스크를 벗고 일하는 직장의 경우에는 전파가 불가피해 보입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예방해야 되기 때문에 네. 상당 기간 동안은 집단 행사를 좀 자제하고 네. 접촉이 불가피한 직장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경미한 호흡기 증상이 나타날 경우에 열이 날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네. 코로나 검사를 받아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당장 이렇게 조금 소강 상태로 보이니까 이번 주말만 해도 이제 교회 예배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이어졌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는 그런 어떤 낙관적인 생각은 지금 상태에서는 좀 위험한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현 단계에서는 상당히 위험한 행동이라고 생각할 수 있고 네. 세계적인 감소세가 다 확인되기 전까지는 네. 집단 행사는 당분간 자제하는 것이 모두를 위한 배려라고 국민들께서 좀 이해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요. 지금 교육당국에서 한참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보건당국과 이렇게 협의를 하면서 이 개학을 더 늦추는 방향 이건 어떻게 보세요?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개학을 당분간은 하지 않는 것이 더 좋을 것 같긴 한데 네네. 학교 수업일 수도 있고 또 그렇기 때문에 네. 이런 상황이 장기적으로 지속된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정부도 많을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인터넷으로라도 수업을 열고 네. 또 학원들도 당분간 인터넷 수업을 허용해 주는 방법도 고민을 해서 네. 장기전에 대비를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장기전에 대비를 해야 된다. 어제 나온 뉴스 중에 미국 얘기인데요. 이 얘기를 하나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전문가시니까 당연히 이 부분은 좀 잘 아실 것 같아서요. 이 한국의 코로나19 진단 키트가 신뢰할 수 없다. 이게 이제 미국의 한 의원이 얘기를 했습니다. 마크 그린 하원 의원 공화당에. 이거는 어떻게 봐야 되죠? 이게 우리 보건당국 설명은 지금 미국 FDA가 사용 승인을 안 한 거는 우리가 사용하는 게 아니다. 이렇게 이제 해명을 했습니다. 이 교수님이 보시기엔 어떤 일입니까, 이게? 이게 약간 오해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이 분야까지는 전문가가 아니어서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 네네. 현재 우리나라에서 사용하고 있는 코로나 확진을 위해서 사용하고 있는 검사는 네. 미국의 그 의원이 하신 검사와는 다른 검사인 게 분명하고요. 네. 세계적으로 전부 PCR이라는 검사법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네. 확진 검사를 의심할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좀 오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미국 하원 의원 이분이 잘못 알고 얘기한 거라고 보면 되나요? 그분이 하신 말씀을 제가 정확히 몰라서 정확히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 네네. 그 검사법을 우리가 현재 사용하고 있지 않은 것은 분명합니다. 네. 뭐 미국 하원 의원 이분은 그렇게 얘기를 했지만은 사실 전 세계적으로 우리의 어떤 방역 대처 능력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평가가 지금 굉장히 높게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해외에서 보시기에는? 우리나라가 이제 검사를 많이 했기 때문에 네. 그런 칭찬이나 아니면 배워보자 이런 의견들을 말하고 있지만 네네. 좀 더 겸손하게 대응을 해야 할 것 같고 왜냐하면 아직 이 사태가 끝나지 않았고 네네. 외국에서 발생하는 환자들이 우리나라에 다시 들어올 수도 있기 때문에 네네. 우리가 먼저 겪었기 때문에 우리의 경험을 네. 그들이 좀 주의 깊게 보고 있는 것이다. 이 정도 수준으로 이해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아직은 겸손하게 바라봐야 될 때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지금 아까 제가 처음에 소개를 드릴 때 교수님을 2015년 메르스 때 국립의료원 상황실장이셨다고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메르스 때도 겪어보셨고 지금도 상황을 이렇게 계속 면밀하게 보고 계실 텐데 어떻습니까? 우리가 메르스로부터 배운 교훈도 있을 거고 지금의 방역 전반적인 상황을 평가를 하신다면 어떻습니까?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긴 한데 아쉬운 점도 많이 있습니다. 네. 특히 메르스와는 좀 다르게 시야를 훨씬 넓힐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코로나가 단순히 의료 문제 차원을 넘어서 있습니다. 의료적인 부분이나 바이러스 특성이 대부분 밝혀져 있고 네. 백신과 치료제 개발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네. 장기전에 대비하면서 참을성 있게 대응하면 될 것 같은데 네. 오히려 이 감염병 발생으로 인해서 독거노인이나 장애인 등 취약계층이 소외되는 문제나 외국인들에 대한 차별, 또 개인주의가 심각해지는 문제 같은 것이 굉장히 큰 우려가 됩니다. 정부가 지금부터라도 의료진뿐 아니라 인문사회 분야 전문가들을 포함한 특별위원회 같은 거라도 좀 만들어서 네. 사회 전반의 위기에 대해서 대비책을 함께 논의해야 될 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그 바이러스를 막는 거 요거 차원을 넘어선 사회 전체적인 문제다. 그 문제에 대한 어떤 대책이 좀 거시적인 대책이네요. 그게 필요하다는 말씀이시네요. 예, 좀 더 거시적이고 이 바이러스가 또 나타날 수도 있기 때문에 네. 메르스가 왔을 때 이런 바이러스가 이렇게 빨리 올 줄 몰랐거든요. 네. 이게 바이러스가 계속 올 수 있다는 걸 전제로 좀 생각해 보면 네. 좀 더 근본적인 대책이라든가 네. 사회 전체의 변화에 대해서 국가 차원의 대비가 시급하게 필요한 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네. 마지막으로
지금 한국은 꽃샘추위가 한창입니다. 약간 추워요. 근데 이게 날이 좀 따뜻해지면은 나아지는 거 아니냐? 이게 세간에 약간 속설 비슷하게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 전문가가 보기에는 어떻습니까? 이 얘기는? 날씨가 따뜻해지면 바이러스 자체는 죽을 수도 있지만 네. 실내 생활이 늘어나기 때문에 네. 감염 확산에 날씨가 영향을 미칠 거다. 이거는 아직 잘 모르겠고요. 그건 좀 더 지켜보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좀 답답하니까 그런 낙관이라도 좀 가지려고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어요. 네. 지금 해외에 계신데 이렇게 연결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진행되는 상황 보고 한 번 더 연결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서울대병원의 중동지사장이십니다. 권용진 교수님이었습니다.